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올해 72살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성북구 골목에 위치한 제 문방구 셔터를 여는 일이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이 작은 가게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983년 34이었던 그 해에 저는 인생의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소기업 격리과에서 8년간 일했지만 늘 제 사업을 꿈꿨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저는 당시 한창 성장하던 문구 시장에 눈을 돌렸습니다. 학생 수가 많았고 학용품은 불황을 모른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퇴직금 300만 원에 은행 대출 200만 원을 더해 전세 보증금 500만 원으로 15평 남짓한 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가게를 열고 문구 도매상을 찾아가 물건을 드리는 법도 몰랐고 진열 방법도 서툴렀습니다. 초반 3개월은 적자였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근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특히 제가 모든 문구에 정가보다 10% 낮은 가격표를 붙인 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월 수익이 당시 회사 월급과 비슷해졌고 1년이 되자 그 2배를 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회계를 맡아주었고 저는 12시간씩 가게를 지켰습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몰려오는 시간대가 가장 바빴습니다. 공책, 연필, 크레파스, 지우개가 제일 잘 팔렸고 특히 학기 초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문을 닫고 재고를 정리하며 다음날 주문할 물건을 메모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장사의 비결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되어서 1993년 10년 만에 제가 새들어 있던 건물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이었지만 매일 10시간씩 일하고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건물주가 되던 날 아내와 함께 소주 한 병을 마시며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희 아들은 14, 딸은 11살이었고 아이들에게 더 넓은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90년대는 문방구의 전성기였습니다. 학생 수도 많았고 캐릭터 문구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일러문, 드래곤볼 캐릭터가 그려진 필통과 다이어리가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하루는 새로 나온 캐릭터 스티커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초등학생이 있어서 비 오는 날 직접 동대문 문구 상가까지 가서 박스째 사왔던 일도 있습니다. 다음 날 그 아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스티커를 사가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희 아들 영민이는 학창시절 가끔 가게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영어에 관심이 많아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6에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는데 그대로 그곳에 정착해 지금은 시드니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딸 영희는 간호학과를 나와서 31살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두 아이 모두 외국에 정착하면서 제 문방구를 이어받을 사람은 없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디지털 시대가 왔고 문방구 사업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학생들이 손으로 글씨를 쓰는 일이 줄어들었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공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느낀 저는 2003년에 문방구 한쪽에 DVD 대여점을 겸업했습니다. 영화 DVD를 200개 정도 구입해 진열했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DVD 대여 사업도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2010년 61살이 되던 해에는 핸드폰, 액세서리와 충전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케이스나 보호필름 같은 상품의 수요가 생겼습니다. 또한 생활용품으로 품목을 확장해 문구류 외에도 일회용 장갑, 포장 테이프, 간단한 공구 등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생필품을 살 수 있어 좋다며 단골이 되셨습니다. 2018년 69이 되던 해에 제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가격표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노안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보니 녹내장이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조기에 발견했다면 진행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업에 몰두하느라 정기검진을 소홀히 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3차례의 암과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 적용 후에도 본인 부담금이 800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시력은 회복되지 않아 왼쪽 눈은 0.3, 오른쪽 눈은 0.5로 저하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전립선비 대증까지 찾아와 밤에 2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빈번하게 화장실을 가야 해서 손님이 오면 참느라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사는 전립선 수술을 권했지만 솔직히 마취 후 깨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약으로 증상을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병원비와 약값으로 5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도 더 심한 병이 많으니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일주일에 2번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갑니다. 성북구 보건소와 대학병원을 번갈아 방문하는데 보건소는 기본 검사를, 대학병원에서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습니다. 매일 아침 고혈압, 콜레스테롤, 전립선, 녹내장 약 등 열 알의 약을 먹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문방구 운영시간도 조정했습니다. 오전에는 약을 먹고 2시간 정도 창경궁을 산책한 후 오후 2시에 문을 열어 저녁 7시에 닫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는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용품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 고민하던 중 호주에 있는 아들이 전화로 배달앱 입점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손주의 도움을 받아 겨우 등록했는데 이게 새로운 활로가 되었습니다. 노트북 한 대를 구입해 복사, 프린트, 스캔 서비스를 시작했더니 이것이 주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주변 노인분들이 관공서 서류를 출력하러 오시고 초등학생들은 과제를 프린트하러 옵니다. 또한 카드 결제기와 카카오페이도 도입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현금만 받다가 이런 결제 방식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문방구는 이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합니다. 노인분들이 택배 받는 법을 물으러 오시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께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일이 재미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시력이 좋지 않아 힘들지만 그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노력합니다. 택배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 것도 큰 변화였습니다. 집에서 택배를 받기 어려운 분들이 제 가게로 배송지를 지정하면 저는 물건을 받아 보관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가 지금 월 수입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해졌습니다. 복사, 팩스, 스캔 서비스도 의외로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 관공서 서류 대행이 인기가 많아서 주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시력 저하로 인한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영수증을 잘못 주는 경우가 많고 40년 단골인데도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계산 실수도 잦아져서 거스름 돈을 더 줄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큰 글씨 계산기, 확대경, 디지털 저울 같은 보조기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필요입니다. 65세부터 받기 시작한 국민연금이 월 65만 원인데 이것만으로는 병원비도 부족합니다. 30대 후반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당시에는 최저 등급으로만 냈습니다. 당장 써야 할 돈이 많아서 연금보다는 사업과 자녀 교육에 투자했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아쉽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이 가게가 없으면 제가 누군지 모를 것 같습니다. 40년간 매일 아침 이곳에 와서 일하는 것이 제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갈 곳이 있다는 것이 노년의 삶에 큰 의미를 줍니다. 단골들과의 관계도 저를 이 자리에 붙들어 두는 이유입니다. 이 동네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자기 아이와 함께 찾아오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지난해에는 40년 전 제 가게 오픈 첫날 방문했던 손님의 손주가 학용품을 사러 왔습니다. 그때 느낀 세월의 흐름과 연결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은퇴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들은 자주 전화해서 가게를 팔고 쉬라고 권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딸도 한국에 혼자 있는 것이 걱정된다며 캐나다로 오라고 합니다. 명절에만 영상통화로 만나는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문방구를 직접 본 적이 없어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건물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저와 같은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서울 성북구 주택가에 있는 제 문방구 점포는 시세로 3억 원 정도 하고 점포가 있는 건물 전체는 6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있다고 해서 당장의 생활비와 의료비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건물은 있지만 밥은 안 됩니다. 2층 주택을 월세로 놓을까 고민 중입니다. 세입자를 들이면 월 1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이 생길 텐데 누군가와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망설이고 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이 나이에 쉽지 않습니다. 문방구의 마지막 날을 상상하면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40년의 기억을 어떻게 정리할지 막막합니다. 진열대, 계산대, 오래된 포스터들.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단골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 가게가 없어지면 동네에 작은 구멍이 생길 것 같아 걱정됩니다.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되면 어쩔 수 없이 캐나다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딸이 간호사라 의료 혜택도 받기 쉽고 손주들과도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특히 이 가게와 이별하는 것은 제 인생의 한 챕터를 완전히 닫는 것과 같습니다. 후배 자영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돈을 벌 때 건강도 같이 챙기세요. 저처럼 검진을 미루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둘째, 노후 자금 준비입니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높은 등급으로 내세요. 저처럼 최저 등급으로 내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합니다. 셋째, 디지털 변화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면 가게도 변해야 합니다. 저는 70대에 노트북과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이 덕분에 가게가 살아남았습니다. 자영업의 정년은 결국 건강이 결정합니다. 저는 72세에도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력과 전립선 문제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웃으며 대화할 수 있기를. 문방구 창문 너머로 등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40년 전 처음 이 가게 문을 열었던 날이 생각납니다. 그때도 이렇게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갔고 저는 설렘과 두려움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자기 아이의 손을 잡고 제 가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제 인생은 이 작은 문방구와 함께 했습니다. 정년 없는 자영업자로서 72세의 노인으로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저는 매일 아침 이 셔터를 올리고 손님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 삶의 의미이고 저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정년 없는 삶. 그것은 때로는 축복이고 때로는 짐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작은 가게가 제게 준 모든 것들, 만남들, 추억들에 감사하며 그리고 내일도 건강이 허락한다면 저는 다시 이 문을 열 것입니다.